사실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워밍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워밍업이라는 걸 잘 안 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느새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네요. 지금 아마 출근길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퇴근길에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월요일 출근길이 많은 분들에게 되게 지치고 힘들고 뭔가 좀 기대되지 않고 이런 날일 텐데, 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월요일이 힘들고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서 듣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일단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왜? 주말 때 많이 쉬었거든. 주말에 놀고 뭐 늦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다가 갑자기 다시 정해진 틀로서 이렇게 가려니까 힘들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재택근무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출근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예전만큼 어려워지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뭐 피곤한 게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이런 월요일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 변화인데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크게 바꿔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을 월요일에만 쓰실 게 아니라 다른 날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진짜. 지금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출근 일찍 하라는 게 뭔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출근을 일찍 하라는 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여러분의 자기개발 시간으로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정시 출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형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면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개발 혹은 나를 정리하는 시간,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집중도 있고 몰입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시간을 얘기해요. 사실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워밍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워밍업이라는 걸 잘 안 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경기 딱 시작하면 바로 몸도 안 풀고 그냥 메인 경기에 들어오는, 그게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의 뭔가 기본인 것처럼 알아. 워라밸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손흥민이 요즘 굉장히 잘하잖아요. 손흥민이 지금의 손흥민이 있을 수 있기까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사전에 몸풀기를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평소에 기초 체력 훈련을 정말 탄탄하게 했죠. 그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초 체력을 갖추어가는 게 저는 모든 직장인에게도 동일한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손흥민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연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손흥민의 어떤 영상들,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체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물론 이제 재능이 있고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축구 선수 중에 재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유독 손흥민만 저렇게 월클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바로 기초 체력에 있다고 봐요. 히딩크가 처음 우리나라 와서 2002년 우리나라 정말 세계 획을 긋는 그런 축구 실적을 낼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기초 체력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출근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초 체력은 대체 뭘까요? 손흥민이 그렇게 맨날 집에서 쉴 때도 자기 집 뒷마당에서 기초 체력 훈련을 하는데 그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게 대체 여러분들에겐 뭘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초 체력이라고 할 만한 것을 굳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피드백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월요일이라는 것이 두렵고 또는 월요일을 맞이하기 싫고 뭐 월요일 자체에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저는 목표 자체가 없고 또 발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뭔가 강의를 듣고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는가, 예전에는 못했는데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이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게 바로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인에 해당되는 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뭐 꼭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이 단순한 행동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 저는 나중에 이 1시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뭐 4시간, 5시간 일찍 출근한 적도 있어요. 중요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아침도 아니죠, 택시를 타고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8시, 그러니까 8시, 저희는 8시 출근이었거든요. 오기 전까지 5시간 동안 풀리 보고서에만 집중. 그때는 팀원도 없고 사람 뭐 저를 찾는 직원도 없고 대표님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무실에 나 혼자 앉아서 5시간을 진짜 오롯이 그 활동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어떨 때는 뭐 그냥 1시간 일찍, 뭐 어떨 때는 그냥 30분 일찍. 그래서 저는 그때 크게 뭐 대단한 것들을 했다기보다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활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밀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집중하다 보면 일을 못하고 막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쌓였던 거, 그리고 처리하지 못했던 이메일들, 그리고 카톡들, 회신하지 못했던 이런 거는 다 그때 집중해서 싹 정리를 하고 나면 사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잘러를 이야기할 때 사실 성과 내는 게 일잘러인데요, 이 성과를 내는 것이 일잘러다라고 이 생각하기까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개념보다는 데드라인을 잘 맞추고 또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주고 회신을 정확하게 해주고 뭐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뭐 이런 정도를 일잘러라고 아주 낮은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뭐 물론 이제 그게 기본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남들에게 일문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이 영상 아침마다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시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도 한번 쭉 리뷰를 해보시고, 또 내가 지난 주간에 회신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정확하게 피드백해주는 이런 활동 자체가 여러분의 월요일을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만들고 뭔가 체계적이고 일잘러가 된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두 번째 했던 일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목표 설정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체 어떤 게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될지 자체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든 좋으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그냥 적어보세요. 그냥 적어놔, 노트에다가. 그 노트에 적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이 시간에 이게 정말 달성됐는지를 한번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선순환 고리만으로도 여러분의 시간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찍 출근했던 3번째 포인트는요, 책을 읽는 거였어요. 제가 앞에서 직장인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것이 피드백을 통한 성장,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해나가는 뭐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큰 동인이 되는 게 바로 책이라고 생각해요. 뭐 현대에서는 유튜브 좋은 영상을 하나 보는 것,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시간대,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짧은 시간에 습득하기에 책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독서를 왜 할까요? 책을 읽는 이유가 뭔가요? 많은 분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노하우를 얻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것도 뭐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독서의 진정한 의미는요, 자극을 받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성과를 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썼던 그 사람만의 노하우,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성공 실패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이와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자극을 받는 게 사실 목표지,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이든 소설류 말고, 소설이나 뭐 SF 뭐 이런 거 말고 비소설류의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돕는 책이라면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그 책을 한 권 정해서 한 달 내내 읽으셔도 되고요, 2달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을 골라서 계속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고민되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이미 굉장히 많은 책을 추천드렸어요. 그 책 중에 아무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한 챕터라도 읽어보세요. 10분만 책을 읽으셔도 거기에서 어떤 적용을 할까, 어떤 도전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책 잘 모르겠다라면 제가 책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직관적으로 바꾸실 만한 책, 일본 전산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 와르르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과 목표를 갖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연말까지 또 일일 일령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계획도 짜고 또 피드백도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자연스럽게 일잘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 아니면 각오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 좋아요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정말 장문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민톡 이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의 사례를 그날의 컨텐츠에 맞게 풀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